예, 저 두 번째 시간 또 볼까요? 그 문제 좀 풀어보시니까 어때요? 이제 적응 좀 되시죠? 예, 예. 그래서, 예,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국계법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리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진도 한번 이제 나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교재는, 요거 우리 했던 거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오늘 받으신 거 교재, 요거 가지고 이제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제 리뷰 한번 하겠습니다. 리뷰. 다 외우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이제 체계를 알고, 이게 국계법은, 이제 체계를 아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국토기본법에서 국토 종합계획이라는 걸 만들죠.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러이러하게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국토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웁니다. 국토기본법이라는 법에서 국토종합계획을 만들어요. 근데 이 종합계획을 이제 우리 시험범위는 당연히 아니고요. 이 국토종합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자, 도시군 기본계획을 만듭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만들고요. 자,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또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실효성을 띠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만들죠. 도시군 관리계획을 만듭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만든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게요.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 뭐다? 지침이다. 그리고 방향이다. 그렇죠. 그리고 종합계획이다. 이거 다 지문이기 때문에 다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지침이다, 방향이다, 그리고 종합계획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은 도대체 어디냐? 어디를 대상으로 자, 기본계획을 수립할 거냐? 자, 특별시. 처음 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다 써버릴게요. 자, 특별시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광역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시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있죠. 그리고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했던 건 뭐냐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 여기 특별시 우두머리는 특별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특별시의 경우에는 특별시 안에 기본계획은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도시는 내가 세운다라고 하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역시의 우두머리는 광역시장이 되겠죠. 이 광역시장이 내 도시에 관련된 문제는 내가 세우겠다. 기본계획은 내가 세우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특별자치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자치시의 우두머리는 특별자치시장이 되겠죠. 이 특별자치시장이, 자, 특별자치시 하면 이제 세종이죠, 세종 특별자치시인데, 이 특별자치시장이 내 도시는 내가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해서 자체의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특별자치도, 제주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도의 문제는 내가 세우겠다. 시 또는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떤 군이든 이제 군수가 내가 세우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자체의 계획을 이제 세우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그런데 지문에는 이렇게 그 도시군 기본계획을 특별시장이 특별시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광역시장이 광역시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특별자치시장이 특별자치시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특별자치도지사가 이제 특별자치도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맞는 내용인데, 혹시 인접해 있다면 인접한 도시와도 함께 요만큼은 묶어서 계획을 세울 수는 있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광역 계획권으로 바뀌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인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만큼을 더 포함을 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자, 그런 내용이 지금 지문에 나왔고요.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세웠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실효성을 띠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자, 도시군 계획, 필요할 때마다, 필요시, 자,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리고 구체성을 띄어서 이제 계획을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은 어디냐? 도시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수립 대상 지역이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워딩을 수립 대상 지역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도 똑같은 수립 대상 지역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냥 써보면,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또는 군 해가지고 이렇게 6가지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다.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는데, 그럼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별시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광역시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특별자치시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특별자치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시 또는 군에 관한 개별적인 특별한 계획들을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겠죠. 도시군 관리계획.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이렇게 각 도시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러면 두 개의 도시를 묶을 필요성도 등장을 했죠. 따라서 이때 등장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광역도시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자, A라는 도시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특별시, 광역시 이런 걸 다 도시를 하나의 개별적인 다 도시라고 봅니다. A라는 도시가 있고요. 이렇게 B라는 도시가 있다는 거죠. A라는 도시가 있고 B라는 도시가 있는데, A라는 도시와 B라는 도시를 묶어서 이렇게 땅콩 모양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묶을 때는 지금 노란색 선처럼 A라는 도시와 B라는 도시 전체를 묶을 수도 있고, A라는 도시의 전체와 B라는 도시의 일부를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또는 A라는 도시의 일부와 B라는 도시의 일부를 이렇게 묶을 수도 있다. 어떻게 묶든 상관없다. 두 개의 도시를 묶기만 한다면 그건 광역도시계획으로서, 자, 광역계획권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죠. 묶으면 성립하는 것이 이제 광역계획권입니다. 광역계획권.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은 뭐냐? 광역도시계획에 있어서의 수립 대상 지역이라는 거예요. 수립 대상 지역. 자,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군 두 개는 똑같죠.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에 있어서 수립 대상 지역은 광역계획권이다. 두 개의 도시를 묶어놓고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두 개 이상의 도시를 묶는 계획이다. 두 개 이상의 도시를 묶는 계획이다. 두 번째, 두 개 이상의 도시를 묶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지역계획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역계획이다. 지역계획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요. 지역계획이다. 자, 지역계획이다. 자, 지역계획이고요. 두 개 이상의 도시를 묶는다. 지역계획으로 본다. 그리고 특정한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도시 간에 어떤 도로를 놓겠습니다. 다리를 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한 사안을 대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안을 대상으로 해서 특정한 사안을 대상으로 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또 한번 묶어볼게요. 그러면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크기는, 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데 제일 큰 애가 누구예요? 제일 큰 형, 중간형, 막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장 크다, 얘가 가장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보통은 이제 크거나 같다라고 보는데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이제 순서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두 가지를 아까 또 묶는 것도 나왔어요. 자, 한번 묶어볼게요. 이렇게 묶어서 공통 단어가 있죠. 두 가지를 묶으면 공통 단어가 등장하는데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이란 말이 이게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 자,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데 도시군 계획에 있어서는, 자, 타당성 검토가 있다? 오. 그렇죠. 도시군 계획은 타당성 검토가 있는 거예요. 얘는 없잖아요. 얘는 없어요. 타당성 검토. 타당성 검토는 아까 몇 년마다? 5년마다. 우리 한 20분 전에 풀었나요? 그쵸? 네, 좀 전에 했어요. 네, 도시군 계획은 이제 요 두 가지, 묶어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봤어요.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그러면 이쪽은 좀 지울게요. 이쪽. 그래서 일단 얘하고 지역 자체, 수립 대상 지역이 같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쓸 게 많아가지고 이쪽을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지금 도시군 일단 관리 계획을 넣고,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6가지가 이제 파생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도시에 대해서 땅을,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계획이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국계법이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자, 크게 보면 이 계획은 그래서 몇 가지가 등장한다? 3가지가 등장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3가지가. 이용은 토지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게 있고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는 게 있겠죠. 그러면 이용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두 가지가 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가 교재에 실려 있어요. 네 가지가 실려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계획은 세 가지, 이용은 크게 두 가지, 사실은 세분하면 네 가지 해서 이렇게 지금 실려 있습니다. 국계법에서 말하는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용 파트가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이제 그럼 이용은 뭐냐? 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자, 이쪽이요. 토지에 대해서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자, 토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계획을 이제 그 도시군 계획 가운데 도시군 관리 계획이 가장 구체성을 띠니까 이걸 기반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 이제 실질적인 절차, 땅 파고 이제 뭐 건물 짓는 거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용행위에 들어가겠죠. 여기 칸이 적어서 위에다 써버릴게요. 자,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 관리 계획이 딱 수립이 되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토지에 대해서 정말 땅 파고 건물 지어야 되니 공원 만들어야 되니 이제 이용 파트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이용 파트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용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 토지를 사적 절차에 의해서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토지를 이용하는데 공적 절차에 의해서 자, 국가나 공공기관이 어떤 공적 절차에 의해서 토지를 자, 이용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용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사적 절차. 내 땅이기 때문에 내가 이용하겠습니다. 이건 국토지만 내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사적 절차에 의한 이용이에요. 자, 이런 걸 하려면 내 땅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대해서 개발하겠다. 라고 하는 거니까 사적 절차에 대해서 이용하는 걸 우리가 개발행위라고 합니다. 개발행위. 자, 이거 이제 배울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개발행위. 그럼 순서를 잠깐만 보면 이 사적 절차에서 토지를 이용하는 게 개발행위인데 개발행위를 하려면 첫 번째는 이제 개발 계획을 세우죠. 개발 계획을 세워요.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자, 그리고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라고 하는 거는 계획 자체에 대한 허가를 말하는 거죠. 계획 자체에 대한 허가예요. 그래서 허가를 받고요. 자, 그리고 준공을 받게 됩니다. 준공. 건물이 온전한가요? 건물이 안 무너지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국가에서 나와서 이제 검사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 행위를 할 때는 개발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대한 허가를 받고 그리고 준공을 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공적 절차에 의한 이용이 있죠. 우리가 토지를 공적 절차에서 이용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아까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논다, 공원을 논다 이런 것들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시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하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한다. 자,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할 때는, 자, 이게 너무 크니까, 공원을 짓는다면 너무 크니까 일단 단계별 집행 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죠. 이걸 우리가 실시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 그 다음에 실시 계획, 이렇게 세우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 그리고 준공. 자,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 실시계획, 인가, 그리고 준공의 단계를 크게 거치게 되죠.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 도로를 만든다, 공원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공원 만들기가 있어요. 그러면 공원을 만드는데 이 공원 자체가 대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여기도 보면 여기 뭐 일산 쪽에 이제 공원 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만들 때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사업 시행자가 들어가지고 쫙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을 딱 나눠버리죠. 딱 나눠가지고 이쪽은 1단계, 이쪽은 2단계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1단계는 3년 내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1단계 사업이고요. 이거는 너무 크니까 2단계는 3년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파트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단계별 집행 계획이죠.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도면 작업을 하는 게 실시 계획이에요. 실시 계획을 세우고 계획 자체에 대해서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를 받고요. 그리고 인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중간에 이제 이 부분에서는 공사에 들어가겠죠. 뭐 땅 파고 이제 뭐 아무튼 뭐 기반시설 설치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이제 준공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인가가 나오는데, 앞으로 우리 교재에도 인가가 나오는데, 인가는 이쪽에 허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단어를 달리 쓰는 이유는 절차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허가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토지를 지금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단계구나 이런 의미고요. 인가는 허가하고 똑같은 말인데, 이거는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고 있구나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주체가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이거는 인가라는 말을 쓴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볼게요. 자, 이게 지금 그래서 요 밑에가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여기 지금 여기 옆에다 썼는데 요렇게 나눠진 거예요. 요렇게 나눠서 여기 개발 행위가 있고요. 이쪽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림으로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다 파생된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개발 행위,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이렇게 지금 나눠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위에 지금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사적으로 이용한다,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나눠놓은 거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우리 아까 또 봤던 게 이쪽으로 보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자, 지금 보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쪽은 이제 계획 파트는 계획이라는 거는 3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용은 크게 2가지가 있었다. 요거 때문에 아까 여기 플러스 2가 있다 그랬잖아요. 플러스 2 요거 잠깐 설명해 보면 플러스 2 숨어 있는 건 뭐냐? 토지를 개발하는 방법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공적으로 이용하는 것 2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 전체 입장에서 보면 균형을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공적으로 이용하는 게 사실은 더 커요. 우리 국가에서 보면. 그래서 이쪽에다가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사적으로도 개발을 허용을 해줍니다. 허용해 주는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게 하나가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기반시설 설치 부담구역이라는 게 등장을 하죠. 자,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부담구역이에요. 이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설치 부담구역. 앞으로 다 배울 건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기반시설이 꽉 차 있어요. 어떤 그 지역 내에서 건물이 꽉 차 있고, 뭐 도로도 꽉 차 있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에 대해서 더 이상의 어떤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자,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하는 것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에요. 그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건물 짓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 짓지 마. 왜냐면 건물 들어오면 사람이 많아질 거고 사람이 많아지면 그렇지 않아도 도로가 좁은 판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통 대란이 날 거고 막 병목 현상 발생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건물 짓지 마라고 제한하는 지역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에요. 이미 밀도 포화 상태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건물 짓지 마세요라고 해서 건물 짓는 걸 억제하는 지역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적인 허용을 웬만하면 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지역이죠. 사적으로 당신 땅이지만 당신 마음대로 못 지어, 건물 못 지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인 어떤 제한을 가하는 거고요. 기반시설 설치 부담구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에 이제 빈 대지가 있어요. 나대지 상태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어떤 도시가 이게 유지가 되려면 그 안에 이제 도로도 깔아야 되고 하수 처리 시설도 있어야 되고 다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가 돈이 없어요. 이걸 설치하려면.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지역의 개발권을 너한테 줄 테니까 그러면 네가 들어와서 이제 개발을 하긴 하는데 도로 좀 놓고 하수 처리 시설 좀 깔아라. 그럼 그 다음에 네가 개발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수익을 뭐 네가 먹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게 기반시설 설치 부담구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기반시설이 이제 도로나 하수, 공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에 관해서 부담을 떠안고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곳. 이게 이제 기반시설 설치 부담구역이 되는 거예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이제 포화 상태니까 사적으로 네 거라고 해서 네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건축물에 규제를 가하는 곳이고요. 밑에는 설치만 해주면 네가 와서 개발해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발시설 설치 부담구역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제한하고 밑에 거는 허용해 주는 거죠. 둘 다 토지를 사적으로 이제 그 이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이제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위치적으로 사적 이용 절차, 이쪽 절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위치한다. 그래서 이렇게 총 합치면은 사적 이용, 공적 이용, 그 다음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설치 부담구역 해서 국계법에서 등장하는 토지의 이용 방법이 총 4가지가 나오는 거죠. 총 4가지가 등장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을 볼게요. 토지를 이용하려면, 자, 기본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용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용하기 전에, 이용을 하려면 어떤 그 토지를, 그 토지 위에 뭐 건물을 짓거나, 뭐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뭐 땅을 파거나 뭐 이러려면 기본적으로 토지를 나눠줘야 돼요. 나눠주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국가 전체 입장에서 보면 나눠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용도 지역이에요. 용도 지역. 두 번째는 용도 지구가 등장하죠. 세 번째는 용도 구역이 등장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기반시설이 등장하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도시 개발 사업. 이거 글씨가 뒤에도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도시개발사업과 그 다음에 정비사업. 자, 이렇게.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 해서 우리가 용용용 기도지가 이제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 용용용 기도지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죠? 자, 용도 지역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두 문자 따시는데, 자, 이 두 문자는 앞글자 말하는 거예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해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거예요. 일단 지문이 뭐 이걸 가지고 우리 계획 가운데 도시군 기본 계획도 있었는데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결정한다. X, 천만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무조건 결정한다. 구체성을 띈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용도 지역을 볼게요.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은 크게 뭡니까? 용도 지역은. 우리나라 국토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그냥 뭐 국토가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볼게요. 길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는 이제 서울 중심으로 하면 도시 지역이죠? 자, 도시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 지역. 자, 그리고 서울 밑으로 내려가면은 저쪽 뭐 충청남도 이쪽으로 가면 이제 뭐 땅 많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밑까지 다 하면. 자, 이쪽에 뭐 평야도 많고 하니까 농림지역.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뭐 관리지역. 그리고 이쪽에 강원도 쪽에 땅이 뭐 산지 많다.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국토를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용도 지역이에요. 용도 지역의 말뜻은, 자, 원래 교과서적 표현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을 용도 지역이라고 한다라고 써 있는데 얼른 잘 안 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그래서 한번 써보면 용도 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자, 이쪽에 있을 거야.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에, 그렇죠, 행위를 제한한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용도지역이다라고 정의를 해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뭐 경제적 효율적, 이거는 뭐 돈 되는 사업인가 보다. 뭐 이런 거고요. 어쨌든 이익되는 방향으로 토지를 뭐 활용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럼 도대체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걸 뭐냐? 자, 토지에 가해지는 인간의 행위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토지에 가해지는. 토지는 원래 자연물이니까 그냥 지가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에 가해지는 인간의 행위를 제한하는데, 이때 인간의 행위는 뭐예요?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토지 위에 건축물을 이렇게 높이 지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뚱뚱하게 지을 거냐, 이걸 결정하는 거는 인간의 행위 문제잖아요. 이러한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제한하는데 크게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우리 건축물에 높이 제한하는 방식이 있죠. 그리고 건축물에 이거는 수평 면적을 제한하는 게 있어요. 높이 제한이, 자, 높이를 제한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건축물에 이것처럼 이 수평 면적을 제한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높이 제한을 뭐라고 합니까? 용적률이라고 하죠. 높이 제한. 높이 제한. 자, 높이 제한은 뭐다? 이건 건축물의 용적률이라고 해요. 용적률. 수평 면적을 제한하는 건 뭐예요? 건폐율.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죠. 건폐율. 그래서 용도 지역을 설정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대지 위에, 그 토지 위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제 용도 지역을 먼저 결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국가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용도 지역을 먼저 결정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용도에 맞게 지역을 나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도에 맞게 지역을 나누는 게 용도 지역이에요. 어떻게 나눴어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면 도시지역에 짓는 건물의 높이가 다를 것이고 관리지역에 들어가는 건축물의 높이가 다를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농림지역에도 건축물의 높이가 다르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도 건축물의 높이가 다를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원도에 갔어요. 강원도는 산지니까 대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잖아요. 설악산 갔는데 석산 앞에 63빌딩이 있다고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뒤에 설악산 그거 볼 수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가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건축물의 높이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용도지역이다. 용도지역이다.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이유는, 자, 토지를 뭐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결정한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토지에 가해지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결정한다. 토지를 나누고 토지에 가해지는 행위를 제한하는 게 용도지역입니다.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하는 게 용도지역의 목적이다. 더 중요한 건 이 용용용 기도지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한다. 두 번째, 그럼 용도지구는 뭐냐? 용도지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뭐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이 위에 이 용도 지역에 일단 행위 제한이 있었잖아요. 용도 지역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 높이 지으시면 안 됩니다. 뚱뚱하게 지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행위 제한이 있었는데 이러한 행위 제한을 자, 용도 지구라고 하는 거는 교과서적 표현은 용도 지역에 가해지는 행위 제한이 있는데 위에 여기 행위 제한이 있었잖아요. 용도 지역에 가해지는 행위 제한을 플러스 강화해 주거나 또는 마이너스 완화해 줌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킨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보면 사실 이게 처음에 이해 가세요? 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자 볼게요.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에 가해지는 행위 제한을 이제 플러스 강화해 주거나 또는 완화해 줌으로써 자 용도 지역 위에 용도 지역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켜주는 지구, 이게 용도 지구다라고 교과서에 딱 정의가 나왔어요. 그러면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켜준다 그랬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다 필요 없고 뭐예요? 그러면 용도 지역을 도와준다, 헬프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 용도 지역을 위에 용도 지역이 먼저 설정됐잖아요. 용도 지역을 헬프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게 용도 지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명동에 가요. 명동은 사람이 무지하게 많죠. 명동을 가면 막 고층 건물도 있고 아니 아무튼 뭐 고층 굉장히 높잖아요. 쇼핑하기 그리고 건물이 막 따다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불 한 번 나면 그냥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 나면 큰일 나니까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자 지금 명동 같은 경우는 일단 예를 들어서 여기를 명동은 사람이 많으니까 아마 상업지역이다. 자 이렇게 그래. 그냥 얘가 너무 항상 늘 똑같아가지고 지금 고민이에요. 다른 예를 바꿔볼까? 그래가지고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약 명동을 갔는데, 명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많죠?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명동 말고 다른 데 할게요. 예를 들어서, 앞쪽 삐까뻔쩍한 여기 뭐 주거 지역이 있다. 라고 해볼게요. 별로 얘기가 안 좋은데? 그냥 상업적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냥. 상업지역, 여기 명동에 이제 상업지역이 있는데, 상업지역은 이제 건축물도 많이 밀집되어 있고, 사람도 많고 해서 불나면 이제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동에 항상 이게 화재 위험성을 안고 사는 거죠. 이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상업지역에 불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쪽에 이런 식으로 방화지구를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방화지구. 이 상업지역을 포함하는 방화지구를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보세요. 무슨 지역으로 끝나게 되면 이런 것들은 다 용도지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지역으로 끝나면 그건 다 용도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는 방화지구 하면 무슨 지구로 끝났죠. 이거는 이 용도지구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구는 지구에 속하는 거고 지역은 지역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볼게요. 이 방화지구를 설정하면 어떤 이득이 있느냐. 상업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방화지구를 딱 설정하면 소방도로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방도로를 개설. 원래는 아무것도 이런 지구를 개설해 놓지 않으면 그냥 건축물은 계속 빼빼빼 이렇게 그냥 같이 잘끼리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 사람들은 그냥 계속 이렇게 어깨 부딪히면서 통행하고 뭐 이런 건데 방화지구를 설정해 놓으면은 자 여기서 이제 소방도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개설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소방도를 개설하면 어떤 이득이 있느냐? 만약에 정말 불이 났다. 이 지역에 정말 불이 났다라고 하면 자, 개설해 놓은 소방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소방차가 이렇게 들어가서 불을 쉽게 끈다는 거죠. 불을 쉽게 끄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상업지역이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 명동을 도와주는 거다. 상업지역을 도와주는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방화지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나오는 어떤 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설정하는 지구를 용도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용도지역을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용도지구다. 그런데 이 용도지구는 이제 총 9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9가지. 그래서 9가지는 다 외워야 돼요. 9가지는 다 외우셔야 돼요. 이게 작년에 10가지였어요. 작년에 10가지였는데 지금 바뀌어가지고 총 9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세부 내용인데, 자, 한번 해보면, 자, 경관지구가 있죠? 자, 그리고 고도지구가 있죠? 방화지구가 있죠? 방제지구가 있죠? 그렇죠? 보호지구, 네. 보호지구, 취락지구, 그렇죠?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해가지고 총 9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것도 이제 세분 됐어요. 세 분 돼가지고 여기서 일단 이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세 분께 또 나눠져 있다는 건데 그거는 우리 교재 보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관련 문제가 우리가 그 지금 여기 요약서나 뭐 이런 데서 보는 거 그 정도만 외우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뭐 미간지구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지금 다 없어지니까 지금 여기 딱 9가지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옛날 기출 문제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 파트는. 그래서 일단 9가지 외우시고 세분 관련해서는 책 내용만 그 정도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도 지역은 일단 9가지가 있다. 자, 그리고요 용도 구역 같은 경우는 또 뭐냐? 용도 구역은 일단 여기도 토지의 행위를 규제하는 거죠. 토지의 행위를 규제하면서 이 토지의 행위를 규제한다는 게 네 땅이라고 네 마음대로 건축물 높이 짓지 마세요. 뚱뚱한 건축물 짓지 마세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의 행위를 규제하는데 여기에 자 국가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용도구역이라고 합니다.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5가지가 있어요, 얘는. 네. 용도구역은 공부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공부 너무 열심히 하시면. 네. 네. 합격입니다, 합격. 네. 네. 아, 공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자, 용도구역은, 자, 토지 행위를 규제하면서 국가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정하는 이제 구역이 되는데, 총 5가지가 있다.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개도, 시, 수, 입,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개도, 시, 수, 입. 자, 이렇게. 첫 번째는 이제 뭐예요? 그렇죠. 개발 제한 구역. 두 번째는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세 번째는 시가화 조정 구역. 네 번째는 수산자원 보호 구역. 다섯 번째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해가지고 총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외울 때는 이제 개도, 시, 수, 입 이렇게 외우는 건데요. 자, 이것도 뭐다? 용도구역이다. 이게 용도구역이라는 거예요. 토지 행위를 규제하면서 국가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용도구역이라고 한다. 개발제구역은 이제 요거 이제 뭐 그린벨트 뭐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린벨트 요거 말하는데, 자, 이게 국방상 목적으로 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되는 거죠.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다라고 하는 거는 도시 안에 정말 공원을 이제 구성해 주는 거예요. 뭐 식물들. 그래서 도시민에게 식생양후한 산지를 제공할 목적으로, 자, 특정 목적이죠. 그런 걸 특정 도시민에게 식생양후한 산지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다. 시가화 조정구역이다라고 하는 거는 무분별한 시가화의 확산 방지. 그러니까 이것도 도시화예요. 무분별한 도시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시가화 조정구역이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자, 물 및 생태계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장 주변에 공장 짓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수산자원 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서울역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입지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겠다. 규제 다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한번 지어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그래서 막 되게 막 건축물이 막 보면 막 이렇게 생긴 건축물이 막 등장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규제를 다 풀어주는 지역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인데, 미를 달성해 보겠다라고 하는 국가의 어떤 특정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때문에 지정하는 구역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래서 개도, 시, 수, 입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용도구역에 포함된다. 그러면 여기서까지 이제 지금까지 공통점이 있어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토지의 행위를 규제하는 겁니다. 토지에 대한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게 여기까지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규제한다. 행위를 규제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근데 이런 거 행위 규제를 위해서는 뭘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용용 기도지가 다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반시설이 나왔어요.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도로나 아까 우리 봤던 하수나 어떤 뭐 이렇게 공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반시설에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시설이 돼요. 이 기반시설을 결정할 때도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자, 아까 우리 하나 여기 잠깐 보면, 자, 기반시설 중에 이거 외우라 그랬죠.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설이 뭐라 그랬어요? 그쵸. 도시군 계획시설. 굉장히 어려워요. 자, 도시군 계획시설 외우세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는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에 필요한 사업을 뭐라 그래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에 필요한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 볼게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 개발 사업과 도시 정비 사업 요 세 가지를 합쳐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그러면 자, 이 도시군 계획 사업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결정한다. 자, 그리고요. 지구 단위 계획 보면 지구 단위 계획. 요거는 토지가 있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한 대지가 이만큼 있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한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대지의 일부분에 대해서 요만큼에 대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쪽에 아까 뭐 학교 들어가고 학교 3개 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있고 근린생활시설 뭐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잡힌 대지,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키워드가 이제 일부였죠. 일부로 결정한다. 뭘로 결정한다고요? 얘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거 했던 거예요. 여태까지. 자. 그러면 한 김에 조금만 더 하고 싶게요. 금방 할게요.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아까 우리 국계법에서 계획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계획을 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 번만 더 보는 거예요. 이제 또 안 볼 거예요. 이제 오늘 보고 이제 또 안 볼 거예요. 섭섭하세요? 네, 오늘 보고 안 볼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네, 이런 얘기 해놓고 사실은 저 집에 가서 되게 후회하거든요. 밤에 잘 때. 내가 그런 얘기를 왜 했지? 그래갖고, 어떨 때는 그냥 소주 한 병 먹고 그냥 자요. 그냥. 생각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아침에 실수했다. 그러니까 실수했다는 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했네. 막 이러면서 그냥 소주 한 병 먹고. 그래. 오늘 또 실수하지 말아야지. 광역도시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이게 국계법에서 말하는 계획 전부예요. 1, 2, 3죠. 가장 큰 형이에요. 가장 큰 형이 얘다. 자, 그러면 광역도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수립대상 지역이에요. 수립대상 지역. 한번 해보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대상 지역은 어디예요? 수립대상 지역은? 그렇죠. 예, 예. 자신있게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이야. 그쵸? 광역계획권.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대상 지역은 어디예요? 그렇죠. 국토를 6개로 나눈 거죠. 특별시, 나머지는 안 쓸게요.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군의, 자, 기본적인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대상 지역은 얘를 기반으로 얘를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립대상 지역이 똑같겠죠. 그래서 얘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또는 군 해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6가지라는 거예요. 6가지 됐어요. 그러면 자, 얘는 광역계획권을 잡아놓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얘 목적은 광역도시계획을 잡는 이유는 광역계획권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러면 장기 발전 방향이니까 우리 여기서 하나 힌트가 있어요. 장기는 앞으로 이 도시가, 이 광역계획권은, 이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건 A라는 도시가 있고 이렇게 B라는 도시가 있는데 요 A라는 도시와 B라는 도시를 이렇게 묶은 거를 이제 광역계획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두 개를 묶어놓고서 이제 발전 계획을 세운 거예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장기 발전이니까 지금 당장 현실성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10년 후의 모습, 20년 후의 모습, 30년 후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당장 현실성이 없어요. 당장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 계획을 가지고는 그 밑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D라는 국민이 있는데 국민이 있어요. 그러면 행정청의 한 행정작용이 이 국민한테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작용이. 행정청이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행정행위가 국민한테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장기 발전 방향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국민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말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자,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자, 비구속적 행정계획이에요.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죠. 비구속적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설사 여기 국민이 이 계획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어요 라고 해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고 싶어도 소송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계획이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이 이 계획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어떤 소송이나 또는 심판 이런 것들을 다 제기할 수 없다. 소송 제기할 수 없다. 심판 제기할 수 없다. 둘이 합쳐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합쳐서 행정쟁송이라고도 하죠. 행정쟁송 제기하지 못한다. 다 그럼 여기요. 장기 발전 방향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장기이기 때문에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들어가는 것이고,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하는 말은 자, 국민이 이 계획을 원인으로 해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행정심판이나 또는 행정소송을 둘 다 제기할 수 없다. 못한다. 제기하지 못한다. 둘 다 제기하지 못한다. 아, 그리고 아까 답지 제가 수정을 안 했나 봐요. 이거 하나 볼게요. 15번은 5예요. 15번은 거기 X라고 돼 있으면 바꿔주세요. 그리고 16번은 X입니다. 네. 그래서 뒤에 제가 문제 수정하면서 해설을 거기 그리고 18번 나와 있으면 지워버리세요. 문제를 빼고 넣고 이렇게 이 과정을 하는데 거기서 안 고쳐놨나 봐요. 그래서 OX. 네. 됐어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서 장기 발전, 장기라고 하는 말에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또는 시 또는 군에 관한 또 뭡니까? 얘도 장기죠. 얘도 장기예요. 그러니까 특별시, 서울특별시의 10년 후의 모습, 20년 후의 모습, 30년 후의 모습을 계획으로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그러면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에요. 똑같아요. 장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장기가 들어가면 국민한테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다시 이 계획을 가지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가지고 국가를 상대해서 이 계획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으니 보상하라라고 제기 못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고, 그렇다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원인으로 해서 국가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묶어서 우리가 한 단어로 행정쟁송이라고 하죠. 그래서 혹시 단어가 바꿔 나와도 자, 행정쟁송 제기 못한다.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다. 도시군 기본계획도 똑같다. 행정쟁송 제기하지 못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어떤 거예요? 이것도 장기예요? 아니죠. 여기는 개발과 정비와, 그렇죠. 보전에 관한 계획이에요. 보전. 국계법에서는 보존은 없어요. 다 전이에요. 보전. 그래서 개발과 정비와 보전입니다. 개발과 정비. 보존이라고 하는 거는요, 언터치드예요. 그래서 아예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보존이고요. 보전은 건드려서 개발시키세요라고 하는 게 보전입니다. 그래서 보전이에요. 국계법.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니까. 자, 그러면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자, 지금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과 정비와 보전에 관한 계획이에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필요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한다. 그리고 구체성을 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성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개발과 정비와 보존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개발, 정비, 보존하고, 아니 어떤 사물이 있어요. 뭔가 사물이 있는데 이거를 개발할 거냐? 아니, 고치는 게 낫겠는데, 야 그냥 냅둬, 보존하자. 그러면 이게 이 자체가 그냥 구체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이제 구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을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하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이 말은 지금 구체성을 띠고 있는 거니까 이런 계획 자체가 지금 구체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성을 띠고 있으니까 이 계획이 여기 만약에 여기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이 이렇게 존재해요. 이 계획이 구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예를 들어서 A라는 국민이 있으면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런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료를 많이 받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그린벨트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린벨트를 설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당장 헌법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저 같으면.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땅인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예요. 이런 계획을 이제 세우면 국민한테 이제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자, 뭐 개발하겠다, 정비하겠다, 보존하겠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계획을 세우면 국민한테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더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구속적 행정계획. 구속적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국민한테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계획을 원인으로 해서 피해를 본 국민이 있다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자, 구속적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행정심판 제기된다.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말로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합쳐서 행정쟁송이 되죠. 행정쟁송 제기된다. 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획이에요. 이게 계획 다예요. 이게 계획 다예요. 자, 우리가 저기, 아직 쉴 때가 안 됐죠? 네. 이쪽에 지우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가서요. 지난주에 했던 게 이제 우리 계획세계 지금 개요를 본 거고요. 제일 첫 번째 이제 광역 도시 계획이 있었어요. 이제 논점되는 거. 첫 번째 이제 광역 도시 계획을 한 번만 더 볼게요. 광역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일단 수립 대상 지역은 광역 계획권이다. 광역 계획권이다.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 계획이었다. 광역 도시 계획이었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죠. 광역 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가 있죠. 자, 첫 번째는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습니까?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가 있죠. 나눠서 외우셔야 돼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쓰기 힘들어. 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 자,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걸 하나 볼게요. 위에 건 어떤 거냐? 저도 정말 PPT를 준비하던가 해야지. 자, 볼게요. 위에 거. 광역계획권이, 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 아까 이제 여기서 광역계획권이 뭡니까? 라고 해서 혹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 볼게요. 우리가 국토를 나누는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도. 여기까지를 광역이라고 보죠. 그렇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여기를 광역이라고 봅니다. 광역이라고 보고요. 자, 그 밑에 있는 시, 구, 군. 이걸 우리가 기초라고 봐요. 기초라고 봅니다. 근데 이 도 밑에 뭐가 있냐면, 도 밑에는 시하고 군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계법에서는 국토를 지금 6가지로 나누는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하나, 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총 6가지를 나눠서 이제 작업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국계법에서 말하는 국토라고 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인데, 이 6가지를 이제 묶어주면 광역 계획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별시,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를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묶으면 이게 광역계획권이 탄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에 1번이라고 하는 거는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친 경우다 라고 하는 거는 위를 묶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묶으면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가 되는 거고요. 밑에를 볼게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에 걸친 경우, 도 밑에 시하고 군이 있는데 요걸 묶었어요. 도 밑에 시하고 군이 있는데 이렇게 묶었어요. 이렇게 묶으면 2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광역계획권이 경기도 안에 예를 들어서 포천시, 연천군 해가지고 같은 시군을 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역계획권은 위를 묶은 경우가 있고 밑을 묶은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광역계획권은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위를 묶어버리면 1번에 해당되는 거고 아래를 묶으면 이 아래 시군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좀 더 볼게요. 자,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 시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예요. 자, 위에 거 먼저 보면은
서울특별시가 있고요. 이쪽은 경기도 과천시를 볼게요.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과천시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 그 서울특별시, 경기도 과천 바로 붙어 있어요. 서울특별시하고 저쪽에 보면 저기 서울대에 있는데 신림동하고 그 옆에 관악산 하나 넘어가면 바로 경기도 과천시예요. 그래서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요 둘 사이에 이제 그 가로지는 도로가 남태령 도로예요. 남태령이라는 고개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거죠. 자,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과천시 사이에 다리를 놓겠다. 다리를 놓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리를 놓으려면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과천시 사이에 협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두 개를 이제 묶는다는 거죠.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과천시를 딱 묶어가지고 다리를 놓기 위해서 딱 두 개를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만든다는 거예요. 광역계획권을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광역계획권이 탄생됐는데 파란색이 지금 광역계획권이에요. 그럼 광역계획권이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탄생이 됐는데 이게 이쪽은 하나는 서울특별시, 시죠. 그리고 여기는 경기도 과천시니까 도죠. 그러니까 시, 도의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 도의 이런 경우를 광역계획권이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게 이해되셨으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밑에 볼게요. 밑에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자, 요거 밑에 요거 말하는 거예요. 같은 도 밑에.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 밑에 뭐가 있냐면 경기도 밑에 요거 예를 좀 잘 기억하세요. 경기도 밑에 경기도 포천시가 있고요. 포천시 있잖아요. 이동갈비 먹으러 가는데 아닌가요? 네. 포천시 되게 넓어요. 지금 경기도가 이렇게 넓은지 처음 알았어요. 경기도 포천시하고요. 옛날에 경기도에 있는 학교에 수업을 하러 갔는데 도대체 이 강원도 가는 것보다 더 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포천시. 경기도 포천시하고 자, 그다음부터 안 가요. 멀어가지고 경기도 너무 크다. 경기도 포천시하고 땅덩이가 크니까 이제 크게 그렸는데 그 옆에 경기도 연천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홍수 나면 다 죽는데 그래서 경기도 연천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포천시하고 연천군은 차로 한 40분 정도 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이게 포천시 안에 연천군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 포천시와 경기도 연천군을 가로지르는 또 무슨 다리를 놓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를 놓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경기도 포천시하고 경기도 연천시 사이에 기본적인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협의가 있기 전에 다리를 놓아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 개를 또 묶는다는 거죠. 경기도 포천시와 경기도 연천군을 묶어서 일단 다리를 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광역계획권이 탄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묶어서 특광, 특특, 도 여기까지를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광역이라고 보고 그 아래에 속해 있는 거를 이제 기초라고 하는데 자 위를 묶으면 광역계획권 그러니까 위를 묶었을 때 광역계획이 탄생하고 밑에를 묶어도 광역계획권은 탄생을 하는 거예요. 탄생을 하는데 이거는 같은 도 아래는 시하고 군인데 요 도 밑에를 이렇게 묶었으면 2번 해당되는 거고 위에를 묶었으면 여기 1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됐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계획이었는데, 자, 일단 우리 광역도시 계획을 하는데, 광역도시 계획은 특이하게, 자, 지정권자가 등장한다 그랬죠? 지정권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지정권자예요. 지정권자. 지정권자는 뭐예요? 위에서 찍어 누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와 이제 지정권자가 누군가가 이런 거예요. 서울특별시장, 경기도 과천시, 서울특별시 우두머리 누구예요? 서울특별시장, 경기도 과천시 우두머리 누구예요? 도지사. 경기도 과천시니까 도지사.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 일로 와봐요. 경기도 과천시 우두머리 경기도지사 이쪽으로 오세요 하니까 여기 특별시장과 도지사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정권자가 이러는 거죠. 거기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과천시 사이에 다리 하나 놓읍시다. 다리 놓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정을 했어요. 지정권자는 누구예요? 이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특별시장하고 경기도지사는 같은 급이에요. 같은 급인데 얘보다 높은 사람은 국장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거.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 이제 지정권자가 됩니다. 국장이 지정권자가 돼요. 위에 하고 요거 밑에 거, 요거, 좀 이따, 그리고, 다 하죠. 자, 그래서 지정권자는 일단 광역계획권이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에는 이제 국장이 되는 거죠. 그럼 밑에 건 어디가 될까요? 여기 경기도 포천시의 우두머리는 누굴까요? 자, 포천시장. 경기도 연천군의 우두머리는 그냥 연천군수. 그러니까 시장과 군수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포천시장, 연천군수 일로 와봐요. 여기 둘 사이에 다리 놓으세요. 라고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경기도지사죠.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연천군이니까 도지사가 지정을 한다는 겁니다. 도지사. 자, 우리 아까 계획 세 가지가 있었는데, 지정권자가 등장하는 거는 광역도시계획밖에 없어요. 광역도시계획밖에 없다. 그거 하나고요. 지정권자가 지정했어요. 일단 위에 거. 지금. 그러면
여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과천시 사이에 다리를 놓으세요 라고 해서 지금 국장이 지정해 놓으면 그 밑에는 어떻게 돼요? 따라야 되는 거죠.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 과천 경기도지사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립권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수립권자는 이제 국장이 정했으니 그 밑에 급이 이제 따라야 되는 거죠.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도지사가 만나는 거죠. 여기 우두머리는 누구? 여기 둘이 합치면 시도지사가 되는 거죠. 시도지사. 그러면 수립권자는 누구냐? 수립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가 이제 공동으로 수립한다.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라고 한다는 거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 이렇게 세웠는데 이거 맞는 건가요? 라고 해가지고 승인을 또 받는 거예요. 국장이 다리 놓으세요 라고 했더니 시도지사가 자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가 만나고 공동 수립 압수하고서 그래 이렇게 계획합시다. 이제 했어요. 수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게 맞나요? 라고 해서 국장한테 다시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 과정을 승인이라고 합니다. 승인. 그래서 승인을 받는 거죠. 시도지사가 지금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국장한테 다시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인을 받는데 이게 일반적인 이 사람이 공동 수립하고 국장에게 승인을 받는 게 일반적인 순서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또는 우리가 지정을 한 다음에는 3년 내에 이 사람이 공동 수립해야 되거든요. 국가계획 관련되거나 또는 3년 내 수립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 승인이죠, 승인. 3년 내. 이 국장한테, 여기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3년 내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누가 한다? 또 국장이 단독 수립한다. 혼자 삐져가지고 국장이 혼자 단독적으로 수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단계죠. 자, 승인 단계까지 거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게 예외예요, 예외. 예외는 뭐냐? 이 수립에 대한 예외입니다. 수립에 대한 예외인데요.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에는 지금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도지사가 지금 공동 수립하지 않는 그 예외를 보는 거예요. 예외. 자, 어떤 것이 있느냐? 시도지사가 이제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 아까 봤던 거. 지금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가 있죠. 시도지사가 자, 지금 도와주세요. 우리끼리 못하겠어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둘이 시도지사니까 우리 둘이 만난 건데 못하겠네.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여기는 요청이에요. 요청이란 말이 나오면 자, 셋이 해야 됩니다. 시도지사 그리고 국장 해서 3인이 공동 수립한다. 뭐를? 광역도시 계획을 공동 수립한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국장이 이제 공동 수립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밑에 거 볼게요. 밑에 거.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도에 관할구역이 걸쳤죠? 경기도 포천시와 경기도 연천구 사이에 다리를 놓아요. 이렇게 되면 지정권자는 여기 포천시장과 연천군수보다 높은 도지사가 이제 지정을 합니다. 그럼 수립은 누가 하느냐? 자, 도지사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포천시장과 연천군수가 만나겠죠. 그래서 시장, 군수가 만납니다.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이다.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는데, 자, 자기가 이제 수립해 놓고, 그 다음에, 저게 한 거 맞나요? 라고 해서 이제 확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 작업이 승인이었어요. 그럼 시장 군수 수립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시장 군수가 아까 우리 문제에서 봤는데, 뭘 했으면 도지사에 승인을 받게 되죠. 자, 도지사에 마찬가지로 승인을 받는다. 여기 승인이에요. 도지사에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순서인데,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지금 도지사가 지정해 놓은 다음에 3년 내 시장 군수가 수립해가지고 도지사에 지금 승인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 여기서는 3년 내 시장 군수가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거예요. 3년 내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누가 하느냐? 도지사가 또 삐져가지고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한다.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게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볼 게 예외인데, 예외는 우리가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걸치게 되면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거에 대한 예외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예외. 자, 시장군수 공동 수립이 원칙인데, 시장군수가 우리끼리 못 해먹겠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키워드는 요청이에요. 시장군수가 요청하게 되면, 자, 시장군수, 그리고 걔를 도와줄 도지사가 3인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시장, 군수, 그리고 도지사 3인이 공동 수립한다. 3인이 공동 수립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3인이 공동 수립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제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위에 거랑은 없는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 위에 거랑 비교를 해야 돼요. 얘랑 얘랑. 그러면 얘는 또 뭐냐? 자, 시장 군수가 이번에는 시장 군수가 아까 저기 OX에도 그 문제에서 제가 헷갈렸던 거. 자, 협의 플러스 이제 요청. 협의라는 말과 요청이 있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우리끼리 못하는 거 맞지? 그러면 저 사람한테 미루자라고 하는 거예요. 협의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하게 되면 우리는 못하니까 네가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말인데 이렇게 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위에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가 없어요. 밑에 것만 있어요. 밑에 것만. 그러니까 요거 둘 사이의 차이, 요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국가계획 관련해가지고는 자, 위에 것만 있는 거죠. 지금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가 국가계획이에요. 밑에는 국가계획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 차이를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까지 이제 보셔야 됩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